안녕하세요. 예서문제원 문제 전문가 이재령입니다.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상머슴이라고 말할 때하고 문제 전문가라고 말할 때하고 느낌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전문가라고 했을 때 제가 훨씬 더 인물이 돋보인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이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이죠. 엊그저께 제가 도자기 전시회, 정확히 말하면은 닭이 전시였죠. 거기 갔다 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후일담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 원장님의 배꼽을 제가 일부러 노출을 시켰습니다. 물론 서 원장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때 그 표정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편집해서 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인간적이잖아요. 저희가 워낙 비인간적이어가지고 이 실수하는 장면은 우리 딸내미가 알아서 다 빼버립니다. 그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서 원장님은 제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실 때나 항상 근엄한 예술가처럼 포스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포스만 가지고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두 번째는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서 원장님이 저하고 감독님하고 둘이 앞에다 놓고 차를 따라서 시연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요, 그 애기 주먹만한 그 차주전자 있죠? 차주전자에서 차가 속살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차장 크기나 주전자 크기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뚜껑이 완벽하게 닫으면 진공이 되는 겁니다. 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찻잔 뚜껑에 구멍을 하나 뚫어놨는데 이 구멍을 막으면은 기울이면서 요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놀란 것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무 바킹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저한테 가격을 살짝 공개를 해줬거든요. 그 차주전자 하나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5만원? 무슨 5만원? 50만원? 그래가지고 참 집가는 게 뒤지게 비싼,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것은요, 차를 마지막 잔까지 쫙 따르고 나서 이 양반이 갑자기 뚜껑을 이렇게 열더니 뒤집는 거예요. 손바닥 위에다가. 손바닥 위에다가. 그 우리 감독님 손바닥 위에다가. 근데 한 방울 물이 안 떨어져. 근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 대개 그 모양의 차주전자는 솔직히 2, 3만 원 주면 사잖아요. 근데 그것을 25배 내지는 뭐 한 20배 정도 되는 가격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그 차이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림은 덤이죠. 이 분재를 좋아하시고, 분재 경력이 그분이 거의 한 40년 정도 됩니다. 분재 경력, 그 다음에 화가로서 경력, 그 다음에 이제 도예가로서 사실 한국에서보다는 중국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여주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분재가 아닌 다기를 통해서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그래요. 자, 이 나무 어떻습니까? 예술의 명품에 올라가 있는 나무인데, 자, 이 나무를 만드는데 25년이 넘게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소재 때부터 제가 키웠던 나무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이렇게 나무를 만드는데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 나무 원칙이 그러거든요.
이 나무 철사 자국 없애야 된다. 철사를 안 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철사를 감습니다. 이렇게 철사를 감아요. 지난 겨울에 감아놓은 거예요. 철사를 감는데 철사를 감은 흔적이 없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작품 대부분 저희가 싸게 상품을 갖다가 띄어서 파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 소재를 골라올 때 최소한 뭐라 그럴까 철사 자국 없는 걸 갖다가 고르고 골라서 가져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술 작품이다라고 말해지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명품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작품급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원칙은 진짜 제가 칼같이 지킵니다. 철사를 감았어도 감은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 흔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철사를 쉽게 말해서 감은 상처, 이 자국하고, 또 하나는 이건 철사가 걸어서 인위적으로 감아서 만들었구만. 그러니까 인위적인 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도자기를 갖다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흠결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흠결이 있는 것은 다 만들어진 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망치질에서 다 깨버리죠. 근데 얘들은 흠결이 있다라고 해서 망치질로 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 흠결을 나무는 하나하나 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 치료를 하는 거고, 이 상처 이를 갖다가 줄여나가는 거죠. 이 상처를 갖다가 줄이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다 키울 수 있는 거지만은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 갈 때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써서, 이건 지금 상처가 거의 한 5분의 1만 남은 것 같죠? 5분의 1만 남고 다 다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작품이 명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 자체가 지금 명품이죠. 이미 누가 키우든 저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그러면은 이 나무는 명품으로 될 수밖에 없는 자질을 갖고 태어난 나무죠. 그걸 갖다가 저는 이 나무가 가장 어울릴 만한 그냥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는 흙을 갖다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을 갖다가 창조하시는 분이 만들어내지만은, 분재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나무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햇볕하고, 바람하고, 그 다음에 그 깻목 썩은 물하고, 깻목을 발효시킨 물하고, 이렇게 공동 합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저는 이렇게 가위질 한 번씩 하고 나무 모양이 많이 흐트러지면은, 아이고 나무님 이 방향이 좀 틀어졌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돌아 앉으시지요 해서 철사 한 번씩 걸어주는 것, 이제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뒤어서 나무가 뿌리가 숨쉬기가 좀 힘들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뿌리가 실 때가 됐습니다, 흙 갈 때가 됐습니다 해서 흙 한 번씩 갈아주고, 뭐 그 정도. 그게 이제 분재인이 하는 짓이겠지. 때늦지 않게 철사 풀어주고 상처가 생기면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건데,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재 예술하고 자기 예술은 조금씩 다르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순집기에도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 순집기를 언제 해왔느냐, 제일 처음에 5월 달에는 이 취목소사 순집기를 해가지고 대개 5월 한 달 내내 취목소사 순집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완성목들 순집기를 하는데 사실 늦습니다. 저희가 양이 워낙 많고 일을 분배를 해야 되니까 지금 6월 달에 이렇게 취목소사, 일반 소사의 순집기를 하는데, 소사 순집기는 5월 달에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때부터 해줘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나무 이 잔가지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지도 골고루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쁜 모습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집기를 갖다가 5월 달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순이 또 한 번씩 자라나가지고 나무 상태가 건강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거름을 주어서 나무 상태가 건강해지면은 8월 달에서 9월경에 한 번 더 순집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의 분재원에서는 대개 1년에 한 번, 팔기 직전에 수북이 자란 나무 한 번 팔기 직전에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겨울철에 해주든가, 그리고 철사도 이제 1년 내내 감아놨다가 나중에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막 여러분들 그러죠? 제가 몸통에 상처, 철사 자국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예솔은 멀고요. 제가 가까운 데서 소사를 하나 살려고 했는데 철사 자국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왜? 20년, 분생활에서 20년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철사를 감아놓고 안 풀었으면은 그 나무는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말라 죽을 때까지 철사 자국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철사 자국 없이 키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순집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순집기를 하는 거예요. 순집기는 나무가 골고루 이 안에서 자라지 못한 나무들이 골고루 햇볕과 바람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힘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순집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이것이 굳어질 때쯤 되면은 안에치는 전부 쇠약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강한 놈들은 이제 세력 받아가지고 내 세상이다 해가지고 쭉쭉쭉쭉 자라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순집기를 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순집기가 아니고 아마 가지 정리? 이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순집기를 하느냐? 사실 순집기는 순이 나와서 좀 길어지면은 해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미뤘다가 뭐라 그럴까 일을 그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저는 이제 요 작업을 사실 8월 달까지 합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소나무 순 단엽해야 되죠. 여철쭉도 손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사는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되니까 세지소사의 경우에는 한번 손대고 나서 이제 조금 이 나무들 한번 딱 손대고 나면 또 손을 대야 돼요. 한 번 더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철사를 감은 걸 갖다가 푸는 작업, 그 다음에 이 순집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거요. 이것은 철사 푸는 시기는 언제 풀어야 되느냐? 일주일에서부터 3년, 4년까지.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철사를 감고 나서 언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몇 개월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풀어줘야 된다. 이거 다 구라예요. 나무 상태에 따라 틀린 거예요. 나무 종류에 따라서. 나무 상태에 따라 틀려요. 종류도 마찬가지. 왜 그러는 거니? 이 나무가 강한 성장기에 있는 나무는 철사를 감아놓으면 금방 파고 들어가요. 그만큼 바로 또 수영도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순에다가 감는 철사는 일주일 이내에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나무처럼 분생활에 오래된 나무고 성장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나무는 바로 풀면은 이 나무는 도로 감기 전 상태로 되돌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철사를 풀어주는 시기가 언제냐? 이건 파고들기 직전이다라는 말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파고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성장했다는 얘기고 이미 파고들 정도가 되면은 이 수영도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사를 감은 나무들은 따로 관리를 하면서 늘 유심히 살펴봐서 철사가 파고드는 흔적이 조금만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바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이 됐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쳐다보면 알아요. 쳐다보면 이거 파고 들어가네? 보입니다. 아저씨, 예? 맞죠? 그것도 쳐다보면이 아니고 자세히 쳐다봐야 돼. 야, 제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알아요. 자, 그 나무, 오늘은 그 나무는 어때요? 현재. 이 나무는 지금 저 현재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안 파고 들어가요. 더 둬야 돼요? 더 둬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는 다음 2차 시기 때, 그러니까 8월 말쯤에 그때 풀을 거예요. 세지소사 같은 경우는 성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잎이 지고 나서 감았던 철사를 이미 다 풀었잖아요. 풀었는데 이 나무 완성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상 예솔 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